스텝 2.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라. 성공의 열쇠.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 지지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라. 당신의 두뇌를 통제하고 낙관적 사고에 이용하라. 당신의 마음을 손에 쥐고 당신이 선택하는 이미지로 향하게 하라. 일단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다음에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고 원하지 않는 일에는 마음을 거두는 것이다. 그림 하나가 1000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 라는 속담이 있다. 당신의 사고는 많은 부분이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사고는 말이 아닌 그림으로 이루어진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대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림의 형태이지 머릿속으로 문장이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림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사고의 형태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이미지가 만들어질 때 그것은 언어가 만들어질 때보다 훨씬 깊고 심층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언어 만들기는 그림 만들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그림과 이미지가 당신의 감정과 느낌에 직접적이고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호소력을 지닌 데 비해 말은 간접적인 호소력만 지닌다. 말은 먼저 그림으로 옮겨진 뒤에야 당신 마음이 받아들이고 반응한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이 지니고자 하는 유익한 특성들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릴 수 있게 생각을 훈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박력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보자. 난 박력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당신에게 박력이 생기면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보라.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당신의 몸은 어떤 자세를 하고 있을까? 당신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바람직하고 건전하며 정직한 시각을 갖고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시각화하면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 당신의 눈을 통해 주어진 상황의 긍정적인 결과를 그려봄으로써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어떤 역경이나 실패, 패배, 슬픔에 빠져 유쾌하지 못한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당신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소중한 씨앗을 마음속에 심고 자양분을 주어 그것이 꽃 피우는 모습을 그려라. 그러면 더 큰 이득이나 은총으로 자라날 수도 있다. 역경이 닥쳤을 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이미 일어난 일은 지나간 일임을 빨리 깨닫는 것이다. 당신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일단 일어난 일은 결국 모든 게 잘 되기 위해 일어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다음 그 체험에서 어떤 좋은 점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 당신이 과거에 경험한 실패나 유쾌하지 못한 상황들로 통하는 마음의 문을 닫아라. 실패나 낙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만 할 뿐이다. 불만에서 오히려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을 배워라.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만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참된 진보와 개혁을 이뤄낸 신성한 불만족이다. 이것은 스스로 행동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당신이 패배를 통해 배우고 불이익을 이익으로 바꾸며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힘과 용기를 준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낙제를 겨우 면했던 소년의 실화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운 좋게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국립대학에 들어갔지만 1학년 첫 학기부터 낙제했다. 하지만 그건 좋은 일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불만을 마음속으로 품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고 그동안 낭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새 사람이 된 그는 2년제 전문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그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어 학과 차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교육 수준도 엄청나게 높고 입학하기도 어려운 명문대에 지원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전문대의 우수한 성적 덕분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뛰어난 학생이라는 평을 받으며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모든 역경에는 그에 대등하거나 그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씨앗이 들어있다. 당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일, 당신이 지지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라. 당신의 두뇌를 통제하고 낙관적인 사고에 이용하라. 당신의 마음을 소나게 해주고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이 당신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지 못하도록 하라. 기억하라. 어제는 영원히 가버렸다. 내일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직 오늘만이 당신이 살 곳이다. 실천하며 배우며 자신이 원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라. 말보다 그림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 마음속에 떠올리는 훈련을 시작해보자. 당신이 원하는 3가지를 적어보라. 그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갖고자 하는 유익한 특성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당신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개선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당신이 갖고 싶은 물질적인 소유물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특성, 관계, 소유물. 각각의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생각하라. 낡은 잡지나 신문을 뒤져서 당신 마음속의 이미지를 상징할 그림을 찾아보라. 당신이 지닌 독창적인 상상력을 이용하여 이 작업을 완성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관용이라는 특성을 원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손을 앞으로 내민 사람의 그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특별한 관계에 누군가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면 시계의 그림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면 그 차의 사진을 찾아 가위로 오려라. 이 그림들을 당신이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아라. 이것들을 시각적 도구로 삼아 당신이 원하는 특성, 개선된 관계, 소유물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라. 그리고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자기 진단. 다음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자.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영업사원인데 전임자가 일을 엉망으로 해서 고객들이 당신의 회사를 꺼리는 구역을 맞게 되었다. 당신의 반응은? 1번. 전에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2번. 고객을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전임자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세세히 밝혀낸 다음 당신이 불리한 상황에 있음을 윗사람에게 분명히 알린다. 3번. 고객을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세세히 밝혀내되 알게 된 내용은 앞으로 일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고객들에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의 아들이 자동차 사고를 내서 수천 달러의 수리비가 들게 되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1번.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보험을 들어뒀으니 천만다행이구나. 2번. 아들의 운전을 금지하고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벌로 6개월 동안 외출 금지령을 내린다. 3번. 아들에게 스스로 돈을 벌어 수리비를 마련하라고 하고 수리비를 다 갚으면 다시 차를 쓸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서 벼룩시장을 열어 지역 자선단체의 기금 마련을 도우려고 한다. 그런데 행사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기증받은 물건이 너무 적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1번. 잘 되겠지 하고 생각한다. 2번. 자선단체에 전화를 걸어 많은 이익금을 기대할 수 없겠다고 말한다. 시민단체의 다른 회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결과를 예고해 준다. 3번. 기증할 만한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벼룩시장에 상품을 기증하면 지역 공동체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번거로우면 당신이 직접 가서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네 번째 질문. 의사에게 고혈압의 위험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압을 낮출 수도 있다. 당신의 반응은? 1번. 의사의 충고를 무시한다. 2번. 약을 먹는다. 음식을 가려서 먹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귀찮다.
계획에 맞춰 사는 게 싫고 매사에 작심삼일이란 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3번. 운동을 시작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먹으며 명상과 시각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여기서도 1번 답은 그릇된 반응이다. 심지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서서 처리할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당신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 결국 완전히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 2번 답은 PMA 프로그램과 반대되는 태도다.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확실하다고 말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린다. 당신은 행동하지 않으며 어차피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자신에게 말한다. PMA 프로그램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든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의 첫 시작은 자신의 태도다. 당신이 PMA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3번 답을 골랐을 것이다. 나쁜 상황을 좋게 만드는 일에 집중한다는 건 문제를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위에 각각의 예에서 보았듯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먼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 다만 핵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애초의 문제보다 더 광범위한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1번 질문에서 당신이 고객들에게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고객이 가졌던 전임제에 대한 불만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당신은 고객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고 회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보물이 될 것이다. 2번 질문에서도 아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면 아들에게 책임감과 문제에 대해 가르칠 수 있고 실수를 저질러도 스스로 만회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교훈을 주는 좋은 예다. 3번 질문에서 당신은 행사를 통해 얻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이익을 창출해내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 사람들은 남을 돕는 기회를 원하므로 그들은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해준 당신을 존경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진정한 실천가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4번 질문에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짐으로써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대신 문제의 원인을 처리해야 한다. 비록 당신이 취한 조치가 약물 치료를 피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당신의 건강 상태는 틀림없이 개선될 것이다. PMA 프로그램은 당신의 마음이 긍정적인 해결책에 집중하도록 해준다. 당신이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는 훈련을 쌓는다면 소중한 습관이 될 것이다.